지난 9월 달에 체코를 방문했을 때 체코 블레스크라는 일간지가 논문 표절 그리고 주거적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김건희를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도 봤습니까? 저는 그 보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장관이 꼭 챙겨봐야 할 게 뭐냐면 이 신문이 뭐라 했냐면 김건희 관련 각종 의혹을 열거하면서 한국 검찰이 김건희를 어떤 혐의로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어요. 체코 언론이 한국 검찰을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020년 영국 어떤 신문은 김건희를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인도의 어떤 신문은 김건희를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장관님, 그러면 외국에서 평가는 이렇고 혹시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김건희 사건 평가를 들어보셨습니까? 대화를 해보신 적 있어요? 뭐 대통령 부인을 놓고 후배들하고 이야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사건입니다, 사건. 사건 처리 관련해서 여론을 들어보셨습니까? 검사들하고요. 예. 저는 그런 기억이. 아니, 장관님이 그런 줄을 한 번도 안 들어보십니까? 보도를 봤냐면 못 봤다고 하고, 수사 기록을 말하면 말 못한다고 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은 어떠냐면 얘기를 안 해봤다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지휘를 합니까? 본인이 줬든 싫든 그래도 대통령 부인입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대통령 그 사안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호칭도 없이 김건희를 반복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해볼까요? 민주당은 이재명의 왕국이다. 금토세 폐지도 결정 못하고 결국 이재명한테 맡겼다. 이재명이 사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이름만 계속 불러댄다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오전 질의에서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을 향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뭐 이재명의 변호사라든가 뭐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상호간에 서로 자제를 했으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3번 들으시죠. 제가 질의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나 C자 안 붙였다고 그럽니다. 지금 국민들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부른 게 아니고요. 범죄 피의자로서 부른 겁니다. 범죄 피의자를 부를 때 존댓말 쓰거나 영부인 붙이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반말했습니까? 특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들으세요. 네, 일단 들으시죠. 예. 들으세요. 지금 검사 신분이 아니잖아요. 들으세요. 국민들은 범죄 피의자로서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이름 불러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김건희를 김건희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본인의 역할을 좀 망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김건희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릅니까? 이름 알려주세요. 자, 국민들은 알았어. 저기 이성일 의원님, 제가 다 위원장에서 보고 있었는데요. 그 의사진행반을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제가 김건희 관련된 제기된 의혹은 모두 다 언론 보도에 나온 것만 얘기했습니다. 국내와 한국과 국내외에서 나온 보도 내용을 말했고 또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뜻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디 가도 제가 만난 국민들은 김건희 씨나 영부인이라고 붙이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더 심한 말도 합니다. 범죄 피의자를 왜 이름을 불러주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정말 동료위원회 질의에 대해서 분평하지 마시고 정말 정부 여당은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제발 이러지 말라고 특검 받고 국민들이 정말 70%가 80%가 원하는 이런 특검 반드시 받아달라고 건의하십시오. 이름 C 붙여주고 영부인 붙여주고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되죠. 국민들이 존경을 꼬리가 없는 어떻게 존경을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아니 의사진행반은 위원장한테 하는 건데 자,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유독 김건희 씨라고 보도한 특정 언론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김정숙 씨라고 호칭을 한 특정 언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사에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다른 데는 왜 다 여사라고 하는데 진보 매체였습니다. 여기만 유독 씨라고 호칭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신문사에서 씨는 존칭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신문사에서 한 6개월 걸렸습니다. 기자들끼리 토론하고 투표하고 입장 정리하는 걸로 하면서. 그러면서 구독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매체 기자한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어는 생성, 발전, 소멸의 과정을 겪는다. 30년 전에 C라고 쓰자라고 원칙을 정할 때는 C가 존칭을 했다. 근데 지금은 그 C를 존칭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언어가 발전했고, 그래서 지금은 김군, 이걸 가지고 존칭어라고 하지 않듯이 C도 존칭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대하는 개념으로 인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맞춰서 그것도 바꾸는 것이 좋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바꿨습니다. 그 매체도. 그래서 김정숙 여사 이렇게 호칭했는데 버스가 다 지나간 뒤였어요. 회복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천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국어학 학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국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개인과 개인이 맞붙는 자리가 아니라 공적인 업무 대 공적인 업무가 맞붙으시는 곳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맞게 예우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의원도 피감기관도 개인적으로는 열받고 속이 터지더라도 그걸 참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발언하실 때 또 장관님도 답변하실 때 감안해서 죄송합니다. 감안해서는 일본어군요. 참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뭐요? 참조도 일본어입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고려해서 네. 깊이 생각하셔서 그렇게 서로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건 요쯤에서 그만하죠.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어디로 돈이 몰리게 될까요? 이런 뉴스들을 보시면서 동시에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믿으실 건가요? 지갑에 단돈 10,000원이라도 있고 시사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돈을 벌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정치 뉴스를 꾸준하게 잘 챙겨보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 기회가 있고 또 이미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의 차이점은 뉴스를 단순히 뉴스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종목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리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얼마 전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을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아는 사실일 겁니다. 이때 부자들은 재빠르게 노벨상 수혜주 종목들을 찾았고 그 결과 예스24라는 종목이 순식간에 2연상을 하며 200% 가까이 오르게 되었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이 예스24 종목은 저희가 정확히 어느 가격에 매수해야 하는지 또 언제 팔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공유해드렸었던 사실이 있었죠.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사소한 시사 뉴스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문직이 아닌데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인데요. 돈으로 이어진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에 과감히 투자해 남들과 비슷한 연봉을 벌어도 절대 월급으로는 만들 수 없는 큰 투자 수익들을 지금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현재 가장 핫한 북한 도발을 대비하여 또 한 번 급등이 유력한 대장 종목을 알아냈는데요. 제 목표는 채널을 크게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이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792-8273으로 기회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링크 하나를 보내드릴 건데요. 링크로 들어오시면 이번 미대선주 그리고 북한 도발 관련 유력주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윤석열이 탄핵될 것을 대비하여 탄핵 수혜주 또한 미리 파악 완료한 상태입니다.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려는 것도 아니니까 어느 시간이든 편하게 문자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돈 10,000원으로라도 시작해야 하는 게 투자와 재테크죠. 수익을 보시게 될 여러분들께 제가 바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처럼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영상을 만들 때마다 시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 번호를 꼭 기억해주세요.